여러분, 정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약들이 유통되는 국가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그런 나라는 없다고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최근 무좀약에 수면제 성분을 듬뿍 넣어 판매한 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본에서 다시 한번 10여 년 전부터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공정으로 약품을 제조해 출하한 것으로 전해져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게이오 대학 고자키 겐지로 교수 연구팀의 분석 결과 일본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에 백신이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수는 지금도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아베 전 총리부터 스가 총리까지 일본 원전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건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폭로를 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는데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바다에 방사능 오염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연이은 충격적인 폭로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야마현 당국은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공정으로 만든 의약품 등 70여 개 품목을 자진 회수한 제약사 니치이코에 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니치이코는 10여 년 전부터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공정으로 약품을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는 2011년부터 출하시험 등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을 재시험, 재가공에 적합한 제품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조사 결과 가격이 저렴한 복제약의 수요가 높아지자 인력과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정상품으로 바꾸어 출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무좀약에 수면제를 넣어 판매한 고바야시 화공의 부정행위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라 일본 의약품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승인도 되지 않은 이따위 약이나 만들어 파는 일본. 그렇다면 계약이라도 잘해서 다른 나라의 약이라도 잘 사와야 할 텐데요. 그것도 잘 못하나 봅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백신을 사오면서 졸속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계약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이자 측의 고압적인 자세로 인해 일본 정부 관료들의 굴욕적인 모습이 그대로 공개되어 다시 한번 일본의 낮아진 국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가 화이자와의 교섭에 어려움을 겪자 백신 담당 장관인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 장관이 직접 나서 내가 직접 화이자와 말하겠다며 총대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고노다로 장관의 얼굴을 대면한 화이자 측은 즉각 어디서 일개 장관이 우리 화이자와 계약을 하겠다고 나온 것이냐, 됐고 총이 아니면 이야기가 안 될 것 같다며 강요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지만 급한 쪽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7월을 개최로 목표로 하는 도쿄올림픽과 10월 중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총선 등으로 백신 확보가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노 담당상은 6월 말까지 고령자 약 3,600만 명분의 배송을 완료한다고 단언한 상황이라 백신 확보를 못하게 될 경우 듣게 될 비판에 겁이 난 나머지 비싼 값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약한 백신이 제대로 일본에 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난 1월 말부터 유럽연합은 자국 내 제조된 백신의 역외 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총리 관저는 주미 대사를 통해 화이자 본사 측에 물량 확보를 요청했으나 EU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수출 관리에 전시처럼 나서면서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약점이나 잡혀 비싸게 백신 계약을 하고 협상에서 농락이나 당했으면 일단 방역 대책이 나 똑바로 해야 할 노릇일 텐데요. 일본 게이오 대학교 연구팀에서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내놔 다시 한번 코로나 종식의 꿈을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서는 백신이 잘 듣지 않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 국내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이오대 고자키 겐지로 교수 연구팀은 일본 국내 변이 바이러스를 추적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국립감염증 연구소는 세계보건기구 바이러스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 공유망인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 공유기구에 등록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감염연구소의 데이터 가운데 지난해 8월과 12월에 채취된 E484K 변이가 포함된 바이러스와 7월과 12월에 채취돼 게이오데가 분석한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 특징이 매우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분석한 바이러스의 특징은 지금까지 남아공과 브라질, 일본에서 보고된 E484K 변이 바이러스와는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통제 안 되면 방사능 오염수라도 제대로 관리해야 할 텐데 현재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가 거짓말로 올림픽을 유치했고 지금도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것도 탈원전 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일본의 방사능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그 충격을 더하는데요. 그의 증언을 살펴보자면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오염수는 지금도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 일본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까지 속였습니다. 아직 피난처에서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스가 내각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해양 방류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는 오염수 저장 탱크를 늘려 충분한 시간 동안 더 저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양 방류에 반대합니다. 다른 길을 더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수습되지 않고 있고 최근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핵심 간부인 정무조사회장은 BS11에 출연해 주요국에 선수가 대거 오지 못하면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취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성화 주자들은 줄지어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도쿄올림픽 개최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성화봉송을 하기로 했던 주자들이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먼저 첫날 마지막 주자로 예정되어 있던 유명 인기 그룹 도키오와 배우 구보타 마사타카는 이미 지난해 사퇴했고 배우 와타나베 도오루, 유명 개그맨 다무라 야스시 등도 성화봉송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시마네현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가능성을 이유로 성화봉송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급하게 백신 계약했다면서 호들갑 떨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담당자가 가서 문의했다가 문도 안 열어줘서 고노다로 담당상이 나섰는데 계약하고 싶으면 총리까지 나오라고 했다고요? 화이자가 아주 당차네요. 게다가 웃돈 주고 계약했는데도 백신을 못 받는 상황이라는데 대체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도 몰래몰래 오염수 버리고 있다면서요. 일본 전 총리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거짓말이라고는 못하겠죠? 그거 버리면 안 돼요 진짜. 안전하다면서요. 먹어서 없애요 제발. 아니면 그냥 거기 땅에다가 버리면 다 스며들지 않아요? 바다 쪽에 말고 좀 내륙으로 들어가서 버려요. 지하수 오염돼서 안 되나? 아니 내가 왜 이런 고민까지 해줘야 돼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 비한 3원칙 한국을 돕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도 돕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서로 피해는 주지 말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자 패션의 중심이기도 한 이탈리아는 그 화려한 명성과는 다르게 예로부터 수많은 고질적인 병폐들을 알아왔습니다. 대도시들마저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소매치기와 같은 잡범들이 정말 너무나 많다는 것. 특히 그들에게 있어 돈이 많다고 알려진 한국인들은 좋은 먹잇감이었고 한때 1순위 표적으로 찍히는 등 관련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가방을 훔치는 데 성공한 소매치기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실수임을 깨닫는데 고작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피해자는 알고 보니 태권도를 전문적으로 배운 유단자였던 것이죠.
오랫동안 유럽 생활을 해온 현지 가이드들은 유럽인들에게 있어 소매치기란 전문직과 같다 라는 말을 반드시 숙지하기를 경고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소매치기 기술은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수법들을 자랑하며 눈보다 손이 빠르다는 말이 정말 이들에게 딱 맞아 떨어진다고 증언하는데요. 현지 교민에 따르면 얼리 어답터도 아닌 자신이 1년 동안 아이폰을 시리즈별로 다 써봤다며 이런 값진 경험을 선사해준 소매치기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덧붙여 일반적으로 소매치기라 하면 한 명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같이 잘못된 정보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것이라며 때론 그들의 수가 많게는 10명 이상이 동원되는 조직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했죠. 무엇보다 귀중품을 소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히 로마에 있는 테르미니라는 이름의 지하철역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공항에서 오거나 피렌체, 베네치아 등에서 로마로 넘어올 때 혹은 시내 여행을 할 때도 모두 이 역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겪었던 피해 사례들을 떠올리며 절대로 이곳에서만큼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다니거나 가방을 어깨에 걸쳐 매지 말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탈리아에 다녀온 한국인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직접 당한 소매치기 경험담이 마치 리뷰 형식으로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흔한 수법으로 갈취가 있습니다. 이는 지하철에서 특히 당하기 쉬운데 일반적으로 출입문 앞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 지하철 문이 닫히기 바로 직전 손을 뻗어 휴대폰을 낚아채는 수법인데요. 상황을 알아차렸을 땐 이미 문은 닫혀버렸고 출발하는 열차를 바라보며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사 내부뿐만 아니라 근처 거리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도시별로 이동할 시 고속열차인 프레차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혼잡한 중앙역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고합니다. 애초에 휴대폰을 보고 길을 이리저리 헤맨다는 것 자체가 나는 길을 찾고 있는 여행자다 라는 증거이므로 타겟이 될 확률이 큰데다 워낙 인파가 많아 추격 자체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로 여행객들에게 오물이나 커피 등을 흘려 당황하는 사이 소지품을 훔쳐가는 일도 있습니다. 타겟의 시선을 돌려 방심한 틈을 타 이를 저지르는 흔한 수법으로 이런 경우 보통 2인조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만약 학생 정도로 보이는 3-4명이 무언가 알 수 없는 글씨가 적힌 종이를 보여준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마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하듯 다가와서 사인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모두 다 같은 수법으로 열심히 글을 읽고 사인을 마칠 때쯤이면 뒤늦게 자신이 한 마리의 물고기가 됐다는 비참한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복 경찰을 가장해 가짜로 만든 신분증을 보여주며 여권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여행 제한이 거의 없는 한국의 여권이 세계적으로도 꽤나 값어치 있는 물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인데요. 보여주는 순간 그대로 달아나버려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현지 경찰들은 강력 범죄에 휘말린 경우가 아니라며 절대로 여권 검사를 하지 않으며 만약 그래야 한다면 반드시 제복을 갖춰 입고 실시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카메라를 받고 도주한다거나 구걸 행위를 가장해서 여행객들의 지갑을 노리는 집시들까지 2008년 이탈리아 당국이 발표한 치안 강화 통합법이 발표된 이후 상황이 호전되기는 했으나 그에 따라 소매치기 수법도 진화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한국과 비교될 수준은 아니라는 평이 지배적이죠. 한편 과거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한국인을 우습게 보고 소매치기 기술을 시전했다가 말 그대로 떡이 될 뻔한 사건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사건은 치안 강화법이 통과되기 전 적어도 여행객들에겐 무법지대와 같았던 당시의 이탈리아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예시로 든 수법들의 공통점이라면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해당 사건에 등장한 소매치기는 아예 단체 관광 온 한국인들에게 칼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숙한 솜씨로 순식간에 가방을 낚아채 신나게 달아나던 그는 하지만 자신이 정말 운없는 남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필 그가 점찍은 한국인들 중에 태권도 유단자 한 명이 속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인파를 뚫고 소매치기를 끝까지 추격해 붙잡는데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구체적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는 이 한국인은 소매치기를 태권도로 제압했다며 해당 소매치기는 너무 얻어맞아 오히려 달려온 경찰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애원하기까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소매치기는 경찰에게 체포된 순간에도 절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살았다는 듯 안심하는 표정을 짓는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졌다고 전했는데요. 이탈리아 민영통신 안사 또한 해당 기사를 온라인에 띄우며 태권도 발차기 시범 사진을 함께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말하길 코엘리 형무소에 수용된 그는 자신이 이곳에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으며 혹시라도 그 한국인들을 다시 마주칠까봐 극도로 걱정했고 당장 자신을 풀어주지 말 것을 요청하는 등 자신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적으로 소매치기들은 누구에게도 잡히지 않을 만큼 재빠르고 만약에 사태
상태에 대비해 나름대로의 격투 기술도 하나쯤은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경찰 측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린다며 직접 해결하려 들 것이 아니라 가까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적극 권장하는데요. 한국 네티즌들은 이 사건을 두고 그동안 경찰들도 해내지 못한 일인데 관련 한국인들을 설마 그냥 보낸 것이냐, 초대해서 표창을 해야 한다, 관광객들의 지갑을 노린 대가는 결국 태권도의 돌려차기였다,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못할 듯 등등 유쾌한 반응을 보였고, 이는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온 태권도에 대한 이탈리아인들의 의식을 바꿔놓기에 충분했으며 태권도의 인기가 급상승하게 된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찾아보기 힘든 태권도장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나더니 최근엔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 같은 태권도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주 이탈리아 한국문화원과 이탈리아 태권도 협회가 함께 개최한 품새 및 격파 대회에서는 총 17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각자의 집과 체육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직접 촬영한 태권도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철저히 비대면 속에서 진행됐음에도 높은 참여율과 팬들의 폭발적 호응에 안젤로 치토 협회장은 기대도 못했던 큰 성공을 거둔 이번 온라인 대회를 두고 환상적이라 표현하며 감탄했고, 아울러 참가자들 또한 이런 류의 대회가 더욱 자주 개최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09년 첫 방영된 이래 현재 10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국민 프로그램 갓탤런트에서는 지난해 WT 시범단의 고난도 격파술, 공중회전과 화려한 군무에 경연장을 가득 메운 2,000명의 관객과 심사위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애초에 WT 시범단은 자신들의 계획이 아닌 갓탤런트와 이탈리아 협회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아 참가한 것으로 2019년 당시 이탈리아 6개 도시 투어와 로마 월드 태권도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워낙 화끈한 호응을 받았기 때문이라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갓탤런트는 고정 시청자 수를 최소로만 잡아도 수백만 명에 달하고 예술의 나라답게 오페라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베테랑급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본선에 나간 것 자체만으로 대단한 실력임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본선에 나갔다 해도 4명의 심사위원 중 3명의 OK 라이트를 받아야만 결승에 진출 가능하다는 점. 하지만 WT 시범단은 감탄과 흥분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던 심사위원들로부터 골든버저, 즉 결승 프리패스 자격을 얻음과 동시에 격찬과 기립 박수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4명의 심사위원 중에서 이탈리아 최대 음반 제작자인 마라 마이온치가 골든버저를 누른 것이 확인되자 매번 독서를 날리던 그가 그런 행동을 보일지 상상도 못했다며 네티즌들을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죠. 이참에 법률만 강화할 게 아니라 태권도를 이탈리아 전 국민에 보급시켜 모든 소매치기들을 때려잡는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건 어떨까 생각해보며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